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섞인 미국 가공식품이 유기농으로 표시돼 수입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GMO가 섞였는데 왜 유기농으로 표시되느냐 의아하시죠? 오늘부터 한국과 미국 정부가 관련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GMO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한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GMO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 오늘 아침에 방울토마토 먹고 나왔는데요. 이거 GMO 아니죠? 네, 방울토마토는 GMO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방울토마토하고 슈퍼 옥수수 이런 거 많은데 예. 이거는 GMO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량종자라고 해서 자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교배가 가능한 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교배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종자고요. 네. GMO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불가능한 생물들끼리 인위적으로 과학 기술을 써서 만들어내는 종자이기 때문에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시켰다. 네. 예전에는 조작이라고 하던데 네. 이게 좀 뉘앙스가 안 좋았나 봐요. 변형이라고 요즘엔 하더라고요. 예, 이게 영어로 이제 원래 영어로 나온 단어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manipulate드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modified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어를 쓸 것이냐 논란이 많았다가 오히려 지금은 공식적인 용어가 유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네티컬리라는 유전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리딩이라고 해가지고 LM으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같은 것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요, 교수님 지금 어떤 작물들이 이 GMO로 재배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건 콩, 옥수수, 유채, 면화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료로 주로 쓰이는 알파알파 이런 것들도 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파파야나 이런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거의 재배 면적이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미미한 편이군요. 좁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콩, 옥수수, 유채, 면화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콩과 옥수수 쪽에서는 이 GMO가 많은 모양이에요? 네, 콩, 옥수수뿐만 아니라 유채, 면화까지요. 그렇군요. 지금 학계에서는 이 GMO 유해성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죠? 네. 이거를 개발하는 측에서는요, 항상 과학기술이 안전하게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 평가도 다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지실험이나 이런 걸 해보면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는 GMO 콩으로 만든 그러니까 햄버거랑 두유를 먹여서 7명이 실험을 했을 때도 장 내에서 GMO 유전자가 발견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GMO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는 몬산토사에서 2002년에 GMO 옥수수를 가지고 지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비밀로 유지가 되다가 2004년도에 유럽에서 폭로가 됐어요. 결과를 보면 콩팥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혈액 성분의 변이가 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밝혀진 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우리나라가 이 GMO 작물을 상당히 많이 수입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2013년 기준으로 한 900만 톤 가까이를 수입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미국에서 수입한 게 한 36% 되는데 식용이 한 170만 톤 수입을 했고요. 사료용 같은 경우에 한 720만 톤 수입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로 이게 이제 식용유나 간장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과자나 음료수에 들어가는 당류요. 그러니까 액상과당이랄지 올리고당이랄지 이런 당류의 원료 같은 경우에 이 GMO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재 소비가 많으니까요. 가공식품에 당류 안 들어가는 가공식품 없고, 그렇죠. 식용유 안 들어가는 음식 없고, 그렇죠. 간장 안 들어가는 거 없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무슨 간장이니 이런 각종 당류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를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표시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일찍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표시제가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 예외가 주로 식용유, 간장, 그다음에 말씀드린 당
유하고요. 그다음에 주류, 수류 이런 것들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표시 대상이 아닌 데다가 주로 GMO를 많이 쓰게 되죠. 하긴 그래서 교수님 얼마 전에 그 카놀라유 같은 경우도 네. 이 GMO로 만들어졌다는 게 좀 뒤늦게 알려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예. 사실은 그 카놀라도 계속 그 GMO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저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알려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모르셨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 표시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저희가 2000년대 초창기에 그 GMO 표시자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그 개정을 요구를 했고요. 예. 개정이 안 되고 있다가요. 예. 최근에 이제 2008년도에 식약청에서 한번 개정 시도를 했었다가 식품업계의 반발로 또 실패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2013년도에 국회에 그 국회의원들이 그 식품위생법 개정 법안을 내서 그 안에서 이제 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뭐 국회가 시끄럽다 보니까 이 법이 영 진척이 없네요. 아이고, 이건 급한 문제인데 말이죠. 예. 근데요, 교수님, 지금 보니까 앞으로 GMO가 섞인 미국 식품이 국내에서 유기농 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요. 유기가공식품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면 GMO가 원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문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데요. 예. 유기가공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100% 원료를 다 유기농으로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예외적인 경우를 조금 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마찬가지인데 네. 유기농을 원료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물하고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료 중에서 5%까지는 일반 원료를 사용해도 괜찮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GMO 표시제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표시제가 없고. 네. 표시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표시제가 없다는 얘기는 비의도적 혼입률이라는 얘기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GMO가 섞인 경우에 비의도적 혼입률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죠. 근데 유기가공식품에 95%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GMO가 들어가 있어도 표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유기가공식품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번에 이제 동등성 협상을 하게 돼서 미국의 표시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똑같이 인증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인증이 된다. 미국에서 한번 인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거기 표시제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5%라는 그 기준 안에 GMO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유기농이라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 무조건 좋은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GMO 섞인 식품이 버젓이 이렇게 유기농 인증 마크 달고 판매가 되면 소비자들 혼란이 크겠는데요. 네, 이게 원래는 이제 농산물의 형태일 때는 GMO 종자를 못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유기농 안에 GMO가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게 가공식품으로 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료를 100% 못 쓰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이 유기가공식품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시만 가지고는 이제 확인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믿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GMO더라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무엇보다 걱정이 지금 정부가 미국 정부와 지금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협상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뭐 일종의 통상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항상 통상 압력을 가해온 데다가 남북 긴장 관계까지 걸려 있고 뭐 이런 상태다 보면 저희가 항상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이라는 게 그간의 그 협상 과정을 보면 그 노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효과를 얻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걱정이 되시는군요. 협상의 대상이 안 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죠. 애초부터. 걱정이네요. 먹을거리는 이렇게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MO 전문가시죠. 원광대학교 김은진 교수.